네, 여러분의 잠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2부, 우리 아이의 진로 지도 방법을 알려드리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이죠. 미래의 취업 준비생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간.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진로 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방학 때라서 아이들도 바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됩니까? 라는 질문도 요즘 많이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이 가장 바쁘신 시기일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방학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할 거예요. 맞벌이 부모님들은요. 네. 보면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밀린 공부도 좀 지도해 줘야 되고 또 그 외에 또 적성이랑 흥미에 맞춰서 아이들의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악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학원에다가 어떻게 하면 좀 오랫동안 시간을 묶어둘 수 있을까. 네. 그런 쪽으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학부모님들이 지금 방학 중에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실지 저희가 고민 해결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준비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네. 이제 NCS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NCS 요즘 네. 화두죠. 네. 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대부분 보면은 이 NCS는 대학생들하고만 관련이 있다. 우리의 하고는 아직 좀 동떨어진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NCS의 기본 취지 방향은요. 일단 가능한 뭐 그 자신의 적성이랑 흥미는 제가 전 생애를 걸쳐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찾는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최대한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대학도 그 대학 안에서 실제로 필요한 직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찾아주는 게 NCS의 기본 취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네. 대학 쪽에 들어가서도 지식, 기술, 능력, 태도를 배워서 아이들이 바로 실무에 활용해서 대학 입사를 한 후에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취지죠. 그래요. 네. NCS를 사실 취업을 목전에 둔 우리 학생들만 네. 준비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아이들도 준비해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네. NCS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기본적인 저의 희망으로는 그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도 같이 좀 쉬면서 자율 매출 연구 기간 뭐 이런 거 만들으셔갖고 같이 네.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을 텐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NCS는요. 그 기업 쪽에서 일단 불만을 처음에 토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 쪽에서 너희들이 자꾸 불량품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그거 불량품 해소하는데 너무나 시간과 돈 낭비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불량품 만들어내지 말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라. 라는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네. 여기서 불량품이 뭔지 아세요? 불량품이면은 뭐 잘못 배운 학생들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 필요 없는 바로 이제 나와서 기업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그런 너무 이제 필요 없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그런 학문들을 너무 배우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입사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신입 교육 다시 받아야 되고 이랑 거의 1년부터 4년까지 대리 정도 갈 때까지는 거의 기업은 투자거든요. 투자를 네. 해서 왜 자신의 직원들을 길러내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못 버티고 또 버티지 못하고 또 이직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너무나 손실이 막중한 거죠. 그래요. 네. 저희가 사실 뭐 NCS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뭐 비용도 그렇고 또 서로 간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라도 이제 NCS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NCS는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냐면 기업에서 고성과자를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대체 이런 분들이 어떤 지식이랑 기술, 그다음 인성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분류를 해서 산업별, 부문별로 해서 표준화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기간 동안에도 고등학교 기간 학창 시절에 자신에 대한 탐색이라는 것을 충실히 한 다음에 내가 대학이나 과를 선택할 때 그때 충분히 나한테 맞는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마련해 준 게 자유학기제고 부모님들은 그거와 맞춰서 저희 진짜 눈 한번 감으면 거의 3년, 4년 금방 지나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뭐 4번만 보면 거의 끝납니다.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거를 찾아주시는 게 또 부모님의 역할이죠. 그래요. 지금 사실 취준생들이야 갑자기 이제 NCS를 대비하려니까 조금은 우왕좌왕하는 경향. 내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NCS 도입의 어떤 그 취지를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 어떤 우리의 대학을 중시하는 문화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제 입시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NCS가 제대로 안착만 되면 저희가 뭐 이제
학교를 레벨화하고 서열화 많이 해서 네.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나한테 맞는 적성과 흥미에 맞는 나의 직무를 택해서 직무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학벌 위주가 아닌 능력 위주의 사회가 진짜로 구현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도 약간 맹점이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이 그렇다 보면은 지금 전문대나 특성화 대학교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NCS에 맞춰서 진짜 실무에 필요한 교육들을 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 모든 대학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대학이 조금 많은 고민이나 그런 학문적인 가치관이나 철학 이런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20년 아니면 40년, 100년을 앞서가는 그런 연구들을 해내는 기관들이 바로 대학인데 그럼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 실무에 필요한 것만 해야 되냐 이런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한 번에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지 결국엔 학부모님들의 노력일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적성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그 늦둥이를 지금 키우시는 분이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인데 근데 아이가 참 왜소해요. 남자아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보고 온 다음에 야구에 미친 거예요. 야구가 너무 좋아지면서 나도 야구 선수가 되겠다. 왜소한데? 네, 왜소한데. 그리고 힘도 좀 약하고. 근데 너무 막무가내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다 뭐 조사해 온 다음에 뭐 이런 뭐 사달라. 그 자기 친구가 다니는 곳 뭐 이런 곳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상담을 의뢰하셨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던져라. 일단 던져라. 조언을 일단 시켜봐라, 야구를. 네, 시켜봐라죠. 그래서 이제 아예 근데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요. 더 전문적인 기관에 아이들 선수 되려고 하는 훈련 기관들이 있거든요. 전문 기관들. 거기 아예 더 적극적으로 보내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요구하는 거 이상으로 엄마가 먼저 그냥 아예 심도 있게 가르쳐줘라라는 걸로 말씀드렸죠. 고민을 하셨는데 알겠다라고 하셔서 일단은 그 진짜 왜 프로 선수로 되려고 크려고 하는 초등학교 안에서 이렇게 기관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월수금 매번 학교 수업이 끝나면 거길로 가서 거의 훈련 애들 되려고 하는 애들이랑 했죠. 했는데 얘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궁금하시죠? 예. 한 6개월을 아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엄마랑 약속했던 거는 기본적인 학교 숙제만 잘한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얘가 6개월 동안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스피드 면으로도 딸리고 자가 힘 면으로도 딸리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6개월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진짜 아니라는 걸 자기가 몸소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다시 와가지고 엄마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공부를 해보겠다. 근데 얘가 그 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한번 쏟아봤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열정으로 자기가 좀 뒤처졌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5학년, 6학년에 더 열심히 하더니만 중학교 가서는 자기가 나서서 반장, 임원 나서서 하고 반대표 하면서 활동도 하고 아이들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 잠깐의 6개월이 공부는 못했지만 걔한테 키워졌던 다른 역량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나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 예전에 뭐 인생극장 유행했었는데 만약에 어머님이 안 돼! 허튼 소리 하지 말어! 라고 공부를 시켰다면 아이가 어떤 도전 정신도 사라질 테고 창의성도 사라질 테고 주눅 들어있는 아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어머님의 생각과 반대로 아이가 하고자 하는 길을 걷게끔 하니까 아이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 이게 이 교육의 가장 큰 좀 역할이었네요. 효과였네요. 얘가 만약에 못했다면 계속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엄마도 좀 불만, 엄마한테도 계속 엄마 때문에 못했어. 계속 미련이 남아서 그 옛날 과거 때문에 공부에 집중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건 나의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할 거는 공부밖에 없구나. 그걸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 오히려 좋았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나는 6개월 동안 그렇게 투자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는 진짜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상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게 만들고 싶은 고집을 피우시는 부모님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얘는 아니다. 그건 내가 판단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요. 아예 코치 선생님들하고
좀 미리 좀 작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예. 이거 미리 좀 연출을 해야 되는군요. 네, 연출해야 되죠. 그래서 예. 미리 만나서 얘는 좀 아니라는 거를 좀 테스트를 받으러 갈 테니까, 테스트 받으러 갈 테니까 얘는 좀 아니라는 평가를 좀 내려달라. 뭐가 부족하고 해서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를 해달라. 하긴 나이가 또 야구를 좋아하면 어머님 말보다는 코치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니까.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막무가내로 우기려고 하고 일단 자기가 그걸 듣기 전에는 포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도요. 한 군데만 검사를 받으면 안 되고요. 한 3군데 정도는 가야지만 아이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럼 세 분의 코치니까 미리 짜야 되겠네요. 짜야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아이가 그래 엄마 난 아닌가 봐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쵸. 아이가 상처를 받거나 기껏 나의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어떤 코치 선생님으로부터 일종의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서 좌절을 할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최후의 극약 처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어릴 때 어머님들이 많은 경험을 잡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다 보면 그러면 아이들도 이제 커 나가면서 자기 키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조금 이런 면에서는 키도 좀 부족하고 힘도 좀 부족하고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진짜 극약의 극약 처방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선생님이 실제로 상담해 주셨던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깨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제 주변의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어떤 학생인데 너무너무 안 웃겨요. 단 한 번도 저를 웃겨본 적이 없는 학생인데 개그맨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 입에서는 못 가지. 절대 너는 소질도 없으니 쓸데없는 길을 가려 하지 마라. 돈 들이지도 말고 어떤 열정을 허비하지도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왠지 얘가 내 말은 안 듣고 막상 현장에 가서 진짜 웃긴 친구들을 보면 깨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봐봐라. 그랬더니 진짜로 시험을 보자마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의 꿈을 자연스럽게 접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건 네 판단이잖아. 난 가능한데 왜 그러는데 하면서 수긍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아닌 거는 아닐 수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지금 전문가가 조언이 들어가서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수긍을 해야 되는 자세도 필요한데요. 그거는 진짜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아이와 부모님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허정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민을 주신 학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학부모님의 고민을 만나보고 그분에 맞춘 맞춤형 상담을 지금부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9살짜리 여자아이의 엄마인데요. 아이가 지금 자기가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자기가 이제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이제 수영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거가 제가 봐도 자기가 좋아하고 있긴 한데 자기는 그걸 자기가 지금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시작을 하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도 알고 거기서 지금 제가 봐도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좋아한다고 그걸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걸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돼요. 근데 지금은 자기는 그걸 자기가 지금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쭉 밀고 갈지 아니면 다른 거를 다시 제안을 해줘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님인데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내용과 좀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더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야 될까요? 수영은 일단은 저희가 꾸준히 자기 체력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자기 이제 수능 시험이라든지 이런 공부할 때도 체력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만두게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체력 관리를 위해서 취미 활동으로 계속 꾸준히는 하고 이제 초등학교 안에서 보면요. 그 수영 대회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회들 만약에 학교 안에서 없다고 하면 그 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그런 대회들 있죠. 그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거기다 자연스럽게 애를 나가게 시켜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나는 되게 잘한다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런 대회나 이런 쪽에서 나가다 보면 그럼 이 대회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구나 라는
라는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그냥 취미로 그냥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님이 굳이 걔한테 너는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격려해 주시면서 뭐든지 하나에 열심히 자기 열정을 쏟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주시고 만약에 다음에 어떤 기회들이 있어서 대회나 뭐 이런 대회들이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가게 한 다음에 그때 그 아이가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영을 배워놔도 그래요. 나쁘진 않잖아요. 네. 지금 뭐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상태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열정과 재미가 있다는 거니까 일단은 그쪽에 좀 쉽게 말해서 우쭈쭈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정말 소질이 없고 정말 한 100m씩만 뒤쳐져 있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소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때는요, 일단은 자기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은 예뻐해 줘야죠. 뭔가 자기가 도전해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꾸준히 이 아이한테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계속 이제 그걸 계획을 세워서, 생활 계획을 세워서 그걸 극복해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뭐 1단계 있던 게 2단계, 3단계 올라가면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되 근데 더 잘하는 다른 뭐 경기 관람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같은 영상을 본다든지 그럼 수영 대회나 뭐 이런 대회 같은 것들 보여주면서 이런 쪽으로 하려면 거의 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살짝씩 어머니가 이제 조언을 해주셔야 되죠. 그럼 자기가 그걸 하려면 진짜 다른 걸 버리고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를 부모님과 같이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서히 뭐 책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대화나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같은 면담이죠. 면담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간접 경험을 하면서 진짜 이 일을 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저도 어릴 때 진짜 안 배워본 게 없거든요. 뭐 바이올린, 플룻, 뭐 피아노, 수영, 스키, 뭐 스케이트 이게 다 제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제가 인생을 가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아니었고 누가 했더니 멋있더라. TV에서 보고 멋있더라. 이래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고 싶은 게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아이의 단순한 호기심과 또 재미와 관심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집에만 있길 좋아하는데 더 격렬하게만 집에 있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관심이 안 보일 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학부모님들의 고민이거든요. 그쵸.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게 이 단계별로 틀린데요. 초등학교 때 그런 경우가 있고 중학교 때 또 사춘기 때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더 많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때 중학교 때 이런 거는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불안감, 마음속으로는요.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르몬 때문에도 몸 상태에 따라서도 나의 이성과 이 몸하고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부모님들이 그냥 조금 요 시기에는 좀 요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몸은 성장해서 크니까 다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신은 아직 어린 상태인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인지를 안 하시는 거지. 가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등치가 크니까 이미 생각도 다 잘하고 모두 다 잘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이랑 비교를 하셔서 2층 집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다 2층 집에 다 같이 올라와서 이제 다 어느 정도 컸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1층 아니면 지하. 지하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볼 때는 다 2층에 같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층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 밑에 정신세계는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2층에서 1층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를 때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열심히 엄마는 떠드는데 걔는 1층에 있고 지하에 있으니까 그 소리를 못 듣죠. 근데 부모님은 같은 집안에 있으니까 얘는 다 내 얘기를 들었는데도 모른 척한다 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건 좀 은유적인 표현이라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지하나 1층 방에 있고 우리는 2층에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아이들은 나는 못 들었는데 난 모르는데 이 단계가 좀 틀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틀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뭘 내가 재밌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데리고 같이 좀 나가셔야죠.
끌고 나가시는 게 필요하시죠.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가 먼저 운전을 배웠다고 내가 먼저 좀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해서 초보 운전자들을 함부로 급하게 좀 따라오게끔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지 또 참된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진로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허재인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